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을 비싸게 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라라? 자, 볼게요. 휴가 기간. 열심히 공부하는 리아는 나중에 성공을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지? 엄마의 말뚝 2 박완서. 1은요? 1도 보고 싶니? 보고 싶은 건 많은데 왜 없어요? 그 앞부분 내용은 그냥 억척같이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재산 마련해서 서울 안에 사대문 안에 산다는 그따구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아들에 대한 죽음, 아들이 죽고 나서의 어떤 그 한스러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갈래는 전후 소설이라고 돼 있지, 그치? 전쟁 후 소설이라는 얘기고, 분단, 중편, 연작 소설, 연작은 말뚝 1, 말뚝 2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성격은 자전적이면서 회상적, 자전적이라서 자기 이야기, 회상적, 과거, 회상. 배경 한국전쟁 당시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 서울, 제재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난 이유가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인병 하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두 나라로 쪼개졌거든. 근데 오히려 일본은 또 돈을 벌고 한국 전쟁으로 돈 벌고 그다음에 오히려 한국이 둘로 쪼개졌다. 뭐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해. 자, 특징.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요즘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가끔 뭐 미사일 쏘면 쏘나 보다. 제대로 각도 발사했나? 코사인 탄젠트.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죠.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서사적으로 연결된 연작 소설의 한 편인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임을 먼저 보면 나의 외출과 불길한 예감, 전개는 어머니의 부상과 입원, 위기, 어머니의 수술 후 환각 증세. 우리 아버지도 작년에 큰 수술 한번 하셨는데 진짜 이게 환각 증세가 있더라고요. 안녕? 예은아? 그래? 잘 놀다 왔니? 네. 뭐하고 놀았니? 저요? 페루를 갔습니다. 그래? 오. 자, 얼른 앉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내신 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지금 종합 내신, 10편이 하나 있고, 이제 산문편이 하나 있고,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칠 거예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문법은 공통 문법입니다. 중세국어, 나란 말씀이. 이빠이 외워야 돼. 예. 일부러 쓰면 안 되죠, 이제. 많이 외워야 돼. 나 이빠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못 쓰겠어, 다. 그죠? 자, 그냥 볼게요. 쭈루룩. 먼저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용 훑는 식으로 쭈루룩 쭉쭉쭉 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1인칭이군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86세 고령이. 야, 그럼 뭐 다리 골절?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위기 부분입니다. 자,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김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자, 환각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작년에 저 심장 큰 수술해가지고 그걸 선망이라고 그러대. 이게 이제 약 투여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병실에 보면 이게 커튼 치잖아, 그치? 방에 들어가서 막 부시럭부시럭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여기 웬일이냐 하는 거야. 네. 우리 텐트 왜 뭐 문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캠핑 온 줄 알아. 야, 가가지고 소주하고 맥주 좀 잘 말아봐. 네? 병원에서. 약간 환각이죠.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깜짝 놀라죠. 예.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를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에 빤스는 빤스 양말에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 어머니 목소리 힘차가 또렷했다. 자, 엄마는 지금 과거를 여행하고 계시네요. 예, 환각.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모이모나 넣어놓고 잠이야? 이 못된 것들. 어머니는 쨍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다. 귀신의 기운이 감돈다는 얘기죠.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아난다니. 호랑이 기운은 아니에요. 나는 놀랐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될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덜어 그런 환자들도 있어야 자자 나아지겠죠. 굉장히 좀 사무적이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이때 졸랐다는 것은 목을 졸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문제. 자, 가, 나가 속하는 소설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기는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 위기죠. 자, 최고조. 이거는 절저. 사건 시작 때 인물 간의 갈등 나타나는 단계, 전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을 느끼는 단계. 이게 위기죠.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 나타난다. 발단. 갈등 해소는 뭐 결말 부분이 되겠네요. 답 3. 두 번째, 가, 나를 희곡으로 각색할 때 기억, 미음의 대사 연기를 위해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짜증나네. 앞을 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 부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기억이 어디 있나요? 기억이 엄마 뭐해? 예,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보면 모르냐? 자, 보면 모르냐? 핀잔을 좀 얻도록 그렇고요. 디귿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연결이 되고 다음에 리얼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네, 그렇죠. 미음 차차 나아지겠죠. 대수업자 다 맞네. 자, 그러면 기억 미음의 대사 연기를 넣을 때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뭐니? 3번이요?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디귿 맞는 것 같은데?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자, 기억은 엄마 뭐해? 이거였죠. 그쵸? 네. 다시 1번 볼까요? 잠이 덜 깬 목소리 뭐 가능할 것 같고 핀잔을 주는 것도 그치? 보면 모르냐? 이거 좀 확인해 볼까요? 니은 뭐라 돼 있냐? 어머니 의식이 어린 남매를 키우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 이거는 핀잔하고 좀 거리가 멀겠다. 그치? 핀잔은 이쪽 뒷부분이네. 그치? 윗도리는 윗도리 여기 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빨래는요 좀 주무시지 않고 문제가 좀 이상해. 똑 떨어지게 안 만들어놨다. 없어. 어이없어 하는 표정. 이거 3번으로 가겠습니다. 어이없는 게 아니죠? 맞다. 3번이. 어이없는 게 아니라 의아한 표정이 돼야 되겠지. 그치? 예은아 어이없는 표정 어떻게 하는 거니? 그거? 지금 한 거? 어이없는 거는 어이없는 거 어떻게 되나? 보통 한쪽을 찡그리죠? 그건 썩소. 그래? 보통 어이없을 때 썩소 날리잖아. 아닙니까? 여기는 어이없다라기보다는 의아한 표정이죠. 상황을 모를 때. 좋습니다. 가해 상황에서 나가 떠올랐을 법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발의 편자, 원님 덕에 나팔 본다, 아닌 범죄 홍두깨, 핑계 없는 무더, 채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아닌 범죄 홍두깨. 리아야, 홍두깨가 뭐니? 이게 홍두깨인데? 밀대. 이게 개발의 편자는 무슨 뜻입니까? 개발의 편자. 맞지 않는 거죠? 편자는 말 발구, 말에다 해주는 건데 그걸 개발이에요. 맞지 않는 거. 원님 덕엔 나팔 분다. 이렇게 덕 본다는 얘기.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변명할 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쵸? 예인이는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잘 모름? 코를 후배에서 튕긴다거나 그런 거 없니?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버릇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네 번째, A가 가리키는 바와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의지 상태를 쓰시오. A는 뭘까요? A가 어딨나? 두 손을 하던 일, 빨래 개키는 거네, 그치? 어머니의 의지 상태는 과거에 빨래하는 일을 그 의식이 과거로 가 있습니다. 집안일 하는 곳으로 가 있죠.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치?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났더니 눈 뜨더니만 헛소리 하면은 무섭죠.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에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지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래요, 진짜 이거. 안정제 같은 게 보면은 약간 환각 증세가 좀 있어서 이거 투여할 때, 약을 줄 때 미리 얘기해요. 이거 약간 환각 증세가 생길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보통 진통제 같은 경우가 환각 증세가 있죠. 약이 세다 보니까 획가닥 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으니까요. 굉장히 좀 사무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질 거예요. 그까지 신경안정제 먹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자, 여기는 이제 간호사와 나의 갈등이 드러나 있죠? 어떤 겁니까? 좀 이렇게 처방을 좀 해달라. 엄마가 좀 잠 좀 주무시게 했는데 간호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딸에게 애걸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내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 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이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나님 없어서 그놈이 또 왔어. 자, 이제 자기 아들이 죽는 그때로 지금 환각 증세가 보이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까지 쭉 뼈댔다. 그쵸? 무섭죠? 갑자기 이러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야, 귀신 봤니? 예은이는요? 난 봤는데. 귀신 없어요. 있어. 난 죽어서 귀신이 될 것이야. 그렇잖아요? 응. 에너지는 다 있잖아. 그쵸? 아니야? 정신과 육체. 아닙니까? 사람 죽으면 끝? 그냥 고깃덩어리? 아, 그건 너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딘가는 가겠죠, 그치? 다만 흩어질 뿐. 예. 안 그러면은 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죽어서 그냥 고깃덩어리 될 거는 이 지랄을 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니? 열심히 살아요. 뭔가 이제 고귀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죠? 자, 다에서 나와 간호원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원인 몇 번입니까? 수술 결과 아니고 업무 수행에 대한 어머니 비협조 아니고 어머니 상태 나와 간호원 인식 차이 3번이 되겠다, 그치? 예. 기억 미음증 보기에서 설명하는 억양법은 한층 날카롭게 느끼게 하는 표현 방법으로 강조법의 일종이다. 칭찬을 위하여 먼저 내려깎는다든지 흉을 보기 위해 먼저 칭찬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우선 누르고 후에 축혀준다든지 혹은 우선 축혀 세운 다음 눌러버린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는 좀 모자라지만 착실한 사람이야. 머리는 영리한데 사람이 건방져든 것 같은 표현이 그 얘다. 그러면 앞뒤가 좀 다른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은 아니고 부작용, 니은도 아니고 그까지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것도 아니고 이 큰 병원에서 이게 되겠네. 그치?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잠도 못 재워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문제 인물에 대한 반응.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가 나에게 전이되고 있군. 땡. 2, 3, 4, 5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과거로 지금 과거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환각을 통해서. 근데 나는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 번째, 큰 수술 직후 어머니가 발휘하는 굉장히 불가사의.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 그래서 빨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놈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호는 어머니 회복 여부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군.
4번이 아니군요. 5번 나는 간언에 대한 분노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고 있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가 나에게 전이되고 있거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인데 이게 그대로 나한테 전달됐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그 상황이 무서운 거야. 나는. 공포가 같은 거야. 그렇죠? 아니죠. 이건 구분해줘야 돼. 어머니가 느끼는 공포는 뭐냐면 뒤에서 내용이 나오지만 아들을 죽이는 어떤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야. 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는 상황을 몰라. 그냥 두려움. 엄마가 왜 이러지? 누가 오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 보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가 나에게 전이되고 있건 똑같은 정서는 아닙니다. 5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9번이요? 잠깐만요. 비관적인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는 항상 간호는 이렇게 얘기가 괜찮다고 그냥 될 거라고 원래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 전망은 아닙니다. 뭐가요? 잘 4번이 헷갈림? 정답인데 5번은 근데 너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호원에게 네. 다시 이것도 볼까? 그 문제가 잘못됐나? 그 병. 나는 간언에 대한 분노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고 있군? 직접적으로 표출했나? 간언에 대한 분노? 근데 간호는 간언에 대한 분노예요? 병원에 대한 분노예요? 그건 구분해줘야죠. 그쵸? 그럼 5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아니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았군.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은 4번. 1번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다시 그 말은 약간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님도 공포심을 느꼈고 나도 공포심을 느끼는데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건 거는 뭐냐면 엄마가 느끼는 공포심하고 내가 느끼는 공포심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느끼는 공포심은 과거 속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상황을 몰라. 그냥 엄마 왜 이러지? 왜 이래? 이런 공포심이란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도 좀 부적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맞는 거고 4번도 부적절하죠? 이렇게 간호사 얘기 별일 아닌 듯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머니 회복 여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자, 나는 간언에 대한 분노를 당사에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간언에 대한 분노보다는 병원에 대한 분노가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런 큰 병원,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병원에서 환자 잠도 못 재우느냐? 그렇죠? 간언에 대한 분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4번이 확실한데 1번도 좀 정확하진 않아. 얘도. 자, 4번입니다. 라에서 어머니가 나가 공포를 느낀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지금 우리가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3의 보기 1번하고 이 4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와 나가 바라본 대상을 포함할 거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한 문장을 서술하되 뭐뭐 때문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위에서 다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엄마는 누굴 봤습니까? 그놈이 또 왔다. 그쵸? 그놈을 보고 공포심에 떨고 있지만 나는 어때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는 거야. 이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머니와 나가 바라본 대상을 포함할 거. 그러니까 엄마는 그놈을 봤고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상을 보지 못했어요. 뭐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놈을 봤고 나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3번 문제 보기 1번이 좀 잘못된 보기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공포심을 느끼지만 이게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가 나에게 전이 되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그치? 공포심이라는 측면에는 같지만 그게 기저에 깔려있는 공포심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몰라요. 여기서 인물인 나는. 그 다음에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에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사자라면 앙탈을 해 밭대 짜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나이가 많으니까 고령이니까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늘었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이게 수술한 거죠. 거기서 나는 선열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고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 허이.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승사자가 온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림도령 누구였지? 신과 함께해서 하중우. 예.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 공포의 대상은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다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저승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름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확신했네. 그렇지? 저승사자가 오고 있다고.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배 숨겨야지. 어서. 자, 엄마의 환각은 한국전쟁 당시로 점핑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다고 숨겨요? 그럼 너희 오래배를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엄마의 공포의 그 원인 나와 있습니다. 그치? 자기 자식, 아들을 잡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 문제 1번. 마발을 통해 어머니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다는 것은 어머니의 의식은 과거 환경에 사로잡혀 있고 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고 어머니가 느끼는 극심한 불안은 아들의 안위와 관련되고 있고 안위는 거꾸로 하면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에 어머니 눈에는 공포의 대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비치겠고 어머니는 아직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대상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 5번이 틀렸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놈이 왔다. 그놈이 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바와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작품에 담긴 문제의식으로 적절한 것은 나의 오빠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숨기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대로 가지만 얼마 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돼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요거죠, 요거.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엄마가 굉장히 두려움이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인식 차이라는 갈등 아니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 요거 되겠나? 공동체 정신이 옅어져가는 현대사 아니고 환자의 정신적 측면 고령 의료 서비스 아니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화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세월이 흘러도 그 전쟁의 상처, 트라우마는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트라우마 남아 있나? 미안은 어릴 때의 어떤 뭐 충격과 공포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거나 별로 없어요? 예은이는 있니? 트라우마? 저 없음? 나는 생선을 안 먹거든. 생선 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한 3일 고생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운 생선 안 먹어요. 회는 먹는데 구운 생선 그 잔가시 있는 것들만 그리고 또 발라먹기 저는 안 먹어요. 뭐 저는 구우면은 뭐 집 나간 며느리도 온다 그러는데 오든지 말든지 꼭 먹으면 꼭 누가 먹어봐 조금 먹으면 또 아니나 다를까 막 박혀 혀에 박히고 막 입에 박히고. 근데 이제 큰 생선뼈 있는 건 또 먹어요. 뭐 참치나 뭐 메로구이 뭐 이런 거 큰 것들 그런 거 먹는데 작은 것들은 너무 어릴 때 너무 세게 뒤어가지고. 예은이는 생선 잘 먹니?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보기 두 가지 표현법이 모두 활용된 것은 지규
비유법 중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형식 두 개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표현하는 방법. 의태어로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물의 모양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묘사 표현하는 비유법의 일종. 자, 직유법과 의태법, 즉 의태어에 있는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미음 없고요. 리을은 없고요. 디귿은 없고요. 니은은 있나? 어머니는 악귀처럼 직유법 무슨 와들와들 여기 있네. 그치?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에서 어머니와 관련하여 나가 각오한 일과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각오한 일, 어머니 죽음. 그치? 뭐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얘기했어. 바라는 점, 그래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만은 제발. 그렇죠? 오늘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좀 몸 좀 몸 좀 낳고 수술한 거 좀 낳고 그 다음에.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자,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아까? 자기 붕대 가면 다리를 잡고서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는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이제 깨달았어요. 나가. 그치?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차라리 저승사자 보는 게 나았을 걸. 왜?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던 경험을 또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다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치? 자기 다리 붙어있는데 어디로 뭉치겠어. 군간나으리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나으리. 그러나 정체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파와 아직도 한가닥 기다려간 비굴이 어머니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 당시 아들이 죽은 경험을 환각에서 또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르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원래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힘이 갑자기 세잖아요.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했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아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 이라는 호통과 군간나으리, 군간선생님, 군간동무! 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었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았다. 이놈 기석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자, 문제예요. 1번 보기를 참고하여 사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기억 속에서 전쟁은 참혹한 것이었고 인민군 군간에 의해 오빠가 죽임을 당하던 장면은 무자비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픔은 세월이 흘러 기억 속으로 묻힌 듯 했지만 어머니의 환각을 통해 또 다른 처참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처절하게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말로 전쟁의 장면 상처를 타는 어떤 장면보다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수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자,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물드는 장면은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군. 환각에 사로잡힌 어머니와 이를 지켜보는 나의 모습에서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군. 어머니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는 것은 전쟁의 아픔이 기억 속에 묻혀진 상태를 의미하는군. 손과 어깨를 사시나무 떨고 있는 어머니 모습에서 전쟁이 남긴 상처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나가 어머니의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거라 여기는 것은 그만큼 오빠가 죽임을 당하던 장면이 무자비했기 때문이겠군. 답 3번이 되겠죠? 그렇지? 비굴한 웃음이 감돌한 것은 뭡니까? 전쟁의 아픔이 기억 속에 묻힌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군간동무한테 그쵸? 안 돼요 공포심 하면서 여긴 없다니까요 이런 웃음이란 얘기지. 그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여. 지난 모성애가 담겨있는 발언이다. 기여.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 그렇죠? 니은,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니은 부분이에요. 상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사용 호칭 맞고요. 디귿,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한 발언. 디귿. 어디 갔냐?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고요. 리얼,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죠. 상대를 환각에서 깨어나기 위한 발언. 그렇고요. 미음, 자식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을 표출한 발언이다. 미음,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 아직은 아니죠. 그치? 아직은 아닙니다. 자식 구하지 못한 자책감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본 두 인물이 누구인지 쓰고 이와 관련 취하는 태도를 서술하죠. 두 인물, 아들과 공간 동무. 어머니 태도, 아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쭈르륵 쭉쭉 볼게요.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또 본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면 기성, 기이한 소리.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의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은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역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자, 이때 악몽, 엄마가 경험한 처절한 기억.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바락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따님된 마음이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질이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발을 신은 채 보조 침대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김이 장사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막 욕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를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는 마음먹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픔은 누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그거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혈육을 잃은 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어떻게 돼요? 주인공, 여기 인물인 나도 엄마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적절한 것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전쟁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전쟁의 참상을 잊어가는 현실 고발? 글쎄. 인물의 극한적 면모를 제시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상처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네요. 전쟁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제한 아니죠. 인물 간의 성격 잘 대조, 전쟁 운행 갈등 형사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우선 3번 꽂고 2번 아니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화가 아니네. 그치? 독백을 통해. 여기를 이제 고치려면은 인물의 독백을 통해, 그러니까 내면적 독백입니다. 내면의 독백. 답은 3번. 이때 인물은 엄마의 극한 면모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간호원은 나를 안심시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건, 수간호원은 어머니의 증상이 조만간 호전될 것이라 여기고 있건, 어머니는 수간호원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건, 나는 어머니의 증세에 대한 수간호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건, 나는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 원상복구한 조치에 대해 5번은 아니죠? 예.
너무 답이 아닌 게 드러났다. 자, 3번 기역, 니은을 비교한 내용. 기역, 괴력, 니은, 괴력. 자, 이때 엄마의 괴력이고 그 다음에 나도 괴력이 솟아납니다. 그치? 엄마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두 환각 증사 아니고 모두 혈육을 잃은 아픔과 관련이 있다. 그럴싸하고요. 3번 기역, 니은은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체질 아니고요. 기역과 달리 니은은 현재 몸 상태를 뛰어넘는 것, 둘 다 뛰어넘는 거. 니은과 달리 기역은 상대 행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거. 거꾸로 돼 있죠? 답은 2번. 자, 가의 대상과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어머니 환각이 무엇인 서술하시오. 독한 악담. 자, 누구한테 욕을 퍼붓고 있습니까? 공간동무. 어머니 환각은 공간동무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려는 모습이 되겠죠. 그치? 다음 페이지. 사실 이 소설은 재미가 없어요. 원래 교과서에 실려있는 소설은 재미가 없어. 그래도 봐야지 뭐.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파운딩 들어갑니다. UFC 보면 파운딩 하죠. 예.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돼. 맞아요. 이게 마운팅 한 거예요. 파운딩 들어가야지. 어머니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신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장난 아니었어요. 뭐 인간 목숨, 파리 목숨이었지 뭐. 요즘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하고 그 시리아 쪽 아니구나. 어디지? 팔레스타인. 학교 학생 중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학생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뭐 서로 마주보면 욕하고 장난 아닙니다.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죠. 그거 봤어? 얘네들이 이스라엘 폭격기가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하는데 그걸 백린탄을 쏴요. 그 백린탄이라고 아니? 이렇게 뿅 날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작은 파편들이 쫙 펴져. 근데 그게 밤에 보면은 하얀 연기를 내면서 쫙 비 오듯이 쫙 퍼져요. 그래서 백린탄을 하는데 그거 맞으면은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갑니다. 타면서. 그거를 쏘는데 이쪽 언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면서 그거 보면서 박수 치고 있어요. 그게 악마지, 그게. 와. 그 짤이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을에 백리탄 쏟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맥주 마시면서 바베큐 구우면서 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자, 결말. 마치가 깨어난 날부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해야 했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한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기다든가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자, 설명 적절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다는데 나머지 확인.
하나의 주제 아래 중심 인물들이 각기 다른 독립된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의 주제 아래 동일한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 독립 여러 이야기 아니고 연상작용에 의해서 서술자의 의식과 무의식이 역수제는 아니죠. 답은 2번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미음 중 보기에서 설명한 나의 정서 및 깨달음. 나는 전쟁 중에 혈육을 잃은 아픔을 어머니와 함께 겪었지만 중년의 부부가 되기까지 세월 속에서 차츰 그 기억을 잊게 된다. 물질적인 풍요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오빠의 죽음마저도 망각한 채 살아오던 나는 전쟁 당시의 환각을 떠올린 어머니의 고통을 생생히 느끼게 되면서 전쟁의 상처가 지울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 뭘까요? 미음 아니고 리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아니네. 다시 문제를 봅시다. 오늘 상태가 오늘 메롱인데요, 완전.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나의 정서 및 깨달음과 관계 깊은 것은 전쟁의 상처에 대해서 그렇지? 다시 깨닫게 된 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기억부터 볼까요? 전쟁의 상처, 기억 아닙니다. 니은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안 보인다. 디귿이 어딨지? 예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요. 리을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니은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나마 니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괴로움이 나한테 전이가 되었다. 굳이 뭐 찾자면 니은밖에 없네요. 3번 보기를 참고하 이 작품의 서술사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각각 서술하시오. 자,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구의 눈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리 파악할 수 있듯이 소설 역시 어떠한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느냐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알맞은 서술을 내세우게 된다. 자, 서술사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의 그러니까 이 아픔의 당사자는 아니죠. 엄마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서술자로 내놨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뭡니까? 이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쟁의 아픔을 망각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죠. 이해되니? 전쟁의 아픔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질문. 없나요? 자, 그럼 인칭으로 봤을 때 1인칭이죠? 주인공이니 관찰자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 1인칭 관찰자라는 얘기예요. 간단해. 이거 인칭 잡고 1인칭 잡고 3인칭 잡고 이건 쉽잖아? 그럼 얘가 1인칭일 경우에는 주인공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을 때는 이게 누구 이야기하고 있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엄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아따 참말로 길다잉. 자,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는 장만해 놨니? 수의는 사람 죽을 때 입히는 옷.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얘 좀 봐. 그럼 묘제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딸. 자, 나이롱은요 한때 가짜, 짜가 이걸 나이롱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 50년대가 60년대가 이 나이롱이 처음 실로 나왔을 때 이게 합성 섬유니까 되게 좋다고 광고 막 했습니다. 신축성도 좋고 좋아요 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땀 흡수도 안 되고 이렇게 통기성도 없어. 발음도 안 통해. 그래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다. 그럴 때 나이롱이라고 그래요. 가짜. 자,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수도 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이론에다가 총 엉터리인 건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선영은 이제 보통 산이 되겠죠? 조상님들 모시는 땅.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예,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이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꼬달래라. 이 비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빤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뚜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 소매에 매달렸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얼마지 않아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뭐 장지 얘기, 그러니까 어디다 묻을 거야, 너 뭐 수의는 준비,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눈 팍 뜨니까 예, 겸연쩍죠.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이제 손아귀 힘이죠.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에 물들 쓰지 말거라. 자, 어머니 유언이다. 유언.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뼈가루 뿌려달라는 거예요. 고향 땅 쪽으로. 1번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친구, 그 다음에 나. 기억 니은은 모두 분단이 고착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기억 니은은 모두 수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아니고, 기억 니은은 모두 어머니의 가슴 깊은 한을 이해하고 있다 아니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어머니가 머지않아 돌아가시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다. 이제 둘 다 짐작하고 있는 거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미리 어머니의 사후 대변을 하고 자식의 도리를 여기고 있다. 예,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친구고 니은이 나야. 그래서 친구인 기억이 계속 물어봐요. 너 수의 준비했니? 너 뭐 장지는 마련했니?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는 묻게. 이병한 친구는 사정 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묻게 같은 거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리를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실 바라실 거 아니니? 이런 얘기다. 그쵸? 그래서 나는 묘지 준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소망이 고려되어 있다. 맞고요. 어머니 유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어머니 묘지를 쓸 가능성 아니죠. 묘지 안 쓴다고 얘기했고, 어머니가 고향에 갈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니네. 자,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나 죽거든 뼈가루 뿌려달라는 점. 자, 언급된 어머니의 면모 중 이질적인 것은 백직장 같은 모습,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 정정한 목소리, 알맞은 온기 악력,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은 목소리.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들은 생기 있는 모습인데 백직장 같은 모습은 좀 이렇게 아픈 모습 또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말 알아요? 회광반조? 예은이 아니? 이게 촛불 타다가 꺼지려 하다가 갑자기 확 타는 때가 있어. 이걸 회광반조라고 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막 하다가 한숨 들이쉬고 정신 좀 이렇게 그 마지막 기운을 모아서 뭐 유언을 하거나 뭔가 부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꼴까닥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이 작품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유언을 전하는 대상과 나죠, 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 어머니는 나에게 유언을 전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나를 보지 마시고, 예, 여기 있죠. 누가 뭐라고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것이다. 즉 딸한테 유언을 하면서 그 부탁은 딸만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혈육들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엄마 있고 아들 하나 있었고 딸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예. 오빠처럼요? 오빠처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뼈가루 날려달라는 겁니다.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지는 않겠지. 이따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 손이 양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겠다. 오빠 시신은 처음에 무학자 고개 넘어 벌판에 반머리에 가매장했다. 가매장은 임시매장이에요.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의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을 주장했다. 이때 올케는 누구? 오빠의 부인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있는데 그래도 아빠 묘라도 있어야지 가서 좀 인사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 더 양볼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 결국 올케도 순종하고 말았다. 그럼 뭐 했단 얘기입니까? 이제 화장했단 얘기죠.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는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 가까이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헐헐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정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하는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극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는.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뼈가루를 자기 고향 땅, 북한 쪽 고향 땅으로 날려보내는 것.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이때 괴물이 뭘까요? 이때 괴물은 비극, 분단 이게 되겠죠.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명 중이시다. 자, 확인 문제예요.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의 말뚝 2는 구손을 바라보는 어머니 깊은 내면에 있는 분단의 원한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원한을 순종적인 차원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분단 문제의 접근에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작가는 어머니의 개인적 한에 대한 도전이 곧 분단 극복을 위한 민족적인 것이 되게 함으로써 이 작품에 중요한 포괄성을 부여하기에 이른다. 1. 전쟁 중에 아들을 잃고 제대로 매장조차 할 수 없었던 아픔이 어머니 내면의 한으로 자리 잡았겠고 그렇고요. 몸소 먼지와 바람이 되려는 어머니의 태도야말로 분단 문제의 접근에 대한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렇고요. 어머니를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에 비유함으로써 원한을 도전적으로 극복하는 어머니의 의지 부각. 어머니의 모습에 다소곳한 여자태는 조금도 없었다는 진술은 순정적 차원의 원한 해소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건 말이 좀 어렵네. 나에게 당부한 어머니의 유언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넘어 민족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럼 4번이 아마 알맞지 않을 겁니다. 4번을 좀 풀어볼까요? 어머니의 모습에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는 진술은 순종적 차원의 원한 해소의 필요성? 순종적 차원의 원한 해소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꼬아 놓으니까 앞뒤 맥락이 통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나요? 화장, 니은은 이장, 무덤을 옮겨가는 거죠. 자, 기억은 오빠의 자식들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 아니고요. 니은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기죽게 된 원인 아니죠. 화장을 해서 기죽게 된 거고 기억 니은과 관련하여 나는 어머니의 견해를 지지했군. 보류. 기억 니은은 무정부 상태의 도시에서 불가판 일했군. 아니죠. 화장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수복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의 선택을 두고 어머니와 며느리의 의견이 대립됐고 5번이 되겠군요. 예. 엄마는 화장 그리고 옳게 며느리는 이장 먼저 매장.
자, 가의 의미를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시오. 가가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육체적은 몸이 아픈 거고요. 정신적으로는 그 분단에 대한 아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질문. 괜찮음? 쉬자. 그것이 책으로 찾는 길 별로 없어. 네, 바로 볼게요. 수필. 자, 수필 성격은 뭐 교훈적,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뭐시? 회상적. 자, 수필은 당연히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회상적이라는 성격은 100%. 제재는 독서와 진로 뒤에 넘기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초벌할 때에는 내용만 후루룩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제재는 독서와 진로고 특징이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 독서가 진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미친 거는 그 미친이 아니죠. 독서를 통해 전문 지식을 얻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독서 진짜 중요해. 아무도 안 왔다네요. 지난주 일요일은 아무도 안 왔어. 다 그냥 가도 돼요? 가라. 오늘 제껴도 돼요? 그래라. 네, 뭐 그랬습니다. 책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책을 볼 시간이 없는데, 그쵸? 자,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제 직업은 천체 사진가입니다. 천체는 뭡니까? 천체가 뭐지? 우주? 밤하늘. 밤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일을 합니다. 나도 한때 이게 취미가 있었어요. 망원경도 사고 장비도 사고 한 150만 원 줬나? 200만 원 갖게 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 우와 어이 목성이 보여. 이야 목성이 코딱지만 해 막 그랬어.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너무 추워요. 겨울에 관측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지열이 있어서 이게 막 이렇게 일렁거려서 보이기 때문에 겨울에 대기가 좀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추워. 달 사진 영상 찍으면서.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그리고 달 사진도 찍은 거거든. 쌤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거 말고도 겁나 크게 나왔는데 그건 좀 너무 크니까 좀 못생겨 보이더라고. 적당히 커야 돼요. 그죠? 너무 추워서 접었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영재반 운영할 때 영재 친구한테 그냥 줘버렸어. 야,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집에다 두고 그냥 빨래 거는 것보다 낫잖아? 이거 망하게 기니까 거기다가 뭐 셔츠 같은 걸 널고 했거든. 어쨌든 간에. 근데 가끔 생각나요. 가끔. 옥상에서 보면은, 좋은데, 괜히 버렸나 싶기도 하고. 토성 고리까지 봤는데. 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없던 직업이고 세계에서 몇 명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직업이 된 흔치 않은 경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좋아하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어떤 함정이 있어?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없던 직업이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돼. 이돼요? 그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 캐스터 중에 송재웅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회사원이었거든 옛날에. 근데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가고 또 이 사람도 야구 좋아했던 사람이 그 전부터 또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라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갔을 때 메이저리그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야구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선수가 누가 있고 그 선수의 어떤 시즌 기록이 어떻게 다 모르잖아. 그래서 막 수소문에서 찾다가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알아. 잡박다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 그래서 내 취미가 야구인데 특히 미국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카드 같은 거 모으고 이렇게 경기 같은 거 찾아보면서 자료를 모았다. 지금은 이제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직업이 된 흔치 않은 경우지요. 그렇죠? 근데 단 조건은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돼. 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강현욱 훈련사 있죠. 아니 예은아? 그 새나게 나온 아저씨 강아지 잘 몰라요? 개 훈련하고 뭐 그런 그 사람도 강아지를 개를 좋아하니까 아마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 별과의 인연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제 운명을 바꾸었죠. 어느 날 친구 녀석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소리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기 봐! 와! 오늘은 북두칠색이 진짜 잘 보이네! 가끔 봐? 북두칠석? 리오나? 안 보여? 이건 좀 맑을 때는 좀 보이는데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어디?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보이지? 별이 안 보여요. 이거 마음의 눈을 열면 보여요. 별은 항상 있어요. 그쵸? 진짜 이게 여름에는 잘 안 보이고 지열 때문에 가을에 좀 잘 보이는 것 같아. 좀 늦가을. 요럴 때 바람도 좀 싹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없을 때 쨍하게 탁 그때 되면 막 사진도 찍고 싶은데 자, 친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7개의 밝은 별들이 국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죠? 옛날에 그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북두의 권이라고 그런 만화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여기 가슴에 7개의 상처가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막 흉내냈어요. 담배 피는 친구들하고 담배빵도 하고 막 병신들이죠. 그때는 그게 멋인 줄 알고. 예. 자, 7개의 밝은 별들이 국자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빛나는 7개의 별. 갑자기 그 그룹이 생각난다. 아니구나. 걔네는 잭스키스군요. 예. 6개 수정. 예. 7개 수정인가? 그 순간 그 7개의 별이 눈에 가득 차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도 콱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밤하늘의 별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별자리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녀석이 별자리를 어떻게 아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죠. 너 별에 대해 많이 아니? 좀 알지? 누가 가르쳐줬는데? 제 물음에 친구는 책상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며 별자리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별자리 책 본 거 있어요? 없나? 예은아 별자리 잘 모르니? 좀 알아요? 리아는 혹시 좋아하는 별자리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4월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서 항상 게임 캐릭터 만들 때 캐릭터명이 플레이아데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유저 가서 물어봐요. 데스만 보고 데스님 오늘도 누구를 사냥하시나요? 그 뜻이 아닌데 그랬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게 보면은 꼭 그 사진을 보면 안개꽃 핀 것처럼 이렇게 성단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맨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자리 사진들 보잖아. 그거는 바로 탁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셔터를 오래 열어둬요. 탁. 오래 열어두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셔터만 열어두면은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궤도를 딱 맞춰서 그러니까 장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궤도를 맞춘 상태에서 얘도 각 움직여. 밑에 받침이 그러니까 삼각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고정시키고 이렇게 촥 열어두는 겁니다. 물론 렌즈 필터를 껴놔야 돼. 보통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에서 많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 열어두고 6시간에서 7, 8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담뿍 받아들일 수 있거든. 예, 카메라 뻥납니다. 이게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발열이 엄청나거든. 그리고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하고 이거 막 연결해 두거든. 그것도 장비가 꽤 비싸. 그거 하는 것도 한 300, 400?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천체 동호회 가면 찍는 사람들이 있어.
장비빨이 장난 아니야. 기본적으로 가방 하나 탁 메고 탁 들면 한 1,500에서 2,000. 진짜로. 어? 왜요? 하나 딱 올라. 그래요? 삘 받았나 갑자기 별 이야기를 하니까. 한때 별을 좋아했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더라? 별자리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며 별자리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자습 시간 내내 그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훑어만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별자리 사진과 설명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손에서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바로 그 책을 구입한 후 매일같이 밤하늘 여행을 떠났지요. 엄마한테 혼나겠다. 너 또 어디 가? 밤늦게, 그쵸? 아니야, 좀 별 좀 보려고 밤마다 뭐 한 짓거리야 뭐 이러겠다, 그치? 중간, 처음에는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새에 빠져있는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이 학생은, 이 사람 뭔가 관찰하고, 그쵸? 이런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예은이는 어떤 거 좋아하니? 보는 거, 먹는 거, 만지는 거,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다 좋아해? 리아는? 자는 거? 그러니까 장래희망 나중에 고를 때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돼요. 너는 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 뭐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 찾으면 돼. 진짜로.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활동적인 것을 먼저 큰 범주 안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서 조금씩 이렇게 좁혀 나가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백과사전, 조류도감 등을 보며 새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별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난 후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났습니다. 책을 읽고 별자리를 알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진짜 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이 진짜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좀 대비가 되네요. 그죠?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점. 이거는 그냥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지. 진짜 별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때는 내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두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새벽까지 별을 보다 지평선에서 또 새벽까지 별 봐요. 학교 가서 자겠네. 새벽까지 별을 보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남쪽 물고기 자리 1등성 포말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에는 엄청나게 큰 별똥별이 떨어지다 터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어요. 별똥별이 왜 별똥별이에요? 별이 똥 싼 거잖아. 진짜로. 별똥. 잘 몰라요? 진짜 그거예요? 가다 뿅 이렇게 되거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별이 똥 싸니까 떨어지는 거야. 별똥별. 똥별이야, 똥별. 별이 똥 싼 거. 진짠데? 유성이죠, 유성. 예은이 유성 본 적 있니? 기억이 안 나요? 리아는? 없어요. 유성 보면서 소원 빌어야지, 그치? 어떤 소원? 옛날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유성이 다른 소원을 빌었죠.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키가 좀 작아. 그게 자기 한이 되었나 봐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 보자. 망원경을 구입해서 우주 더 깊숙한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군요. 망원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 망원경이 있고 굴절 망원경이 있고요. 네. 확인 문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필자는 별에 대해서 원래 약간 관심이 있었다. 아니죠? 관심 없었어요. 새에 관심이 있었어요. 필자는 처음부터 잘하던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다. 아니요. 좋아하던 일. 필자는 천체 사진에 대해 알기 위해 친구에게 책을 빌렸다? 아니죠. 천체 사진에 대해 알기 위해서 책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필자는 책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별을 관찰하기 시작. 네, 4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필자의 관심사와 관련한 이질적인 것을. 자, 이질. 아닌데요? 이질, 다를 이자, 성질. 성질이 다른 거. 반대 아닙니다. 독도, 질성, 책 한 권, 별자리 사진, 백과사전, 망원경. 답은 4번이네. 백과사전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새. 갑자기 하하가 생각난다. 무한도전에서 맨날 노래 이렇게 불렀대. 새! 기억나니? 무한도전 보고 싶은데.
안타깝다. 자, 보기가 고등학교 때 필자가 쓴 일기 일부라고 할 때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밤하늘을 보고 있던 나에게 친구는 무엇이 북두칠성인지 알려주었다. 그 순간 별이 마음속으로 깊게 다가왔고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었고 오늘 야간 자습 시간 내내 그 책을 읽었다. 책에 있는 수많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흥미로웠고 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 아닌 건 뭐예요? 아닌 거는 북두칠성? 2번? 자, 북두칠성 잠깐 어디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하늘을 보고 있던 나에게 친구는 무엇이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다가 네. 친구가 그냥 갑자기 우와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죠? 1번이 틀렸네.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별 좋아하는 애들이 있니?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별 볼 일이 없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나와 달을 바탕으로 이 글의 필자가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나와 다네 나와 다. 나에서는 북두칠성, 그렇죠? 북두칠성을 보게 된 것.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뭐예요? 다에서는 별자리에 관련된 책을 보고 별에 관심이 생겼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서는 북두칠성을 보고 별이 가슴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에서는 별자리에 관련된 책을 보고 별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예은이가 많이 피곤하구나. 괜찮아. 당연한 겁니다. 이 밤에 이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밤에 책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천장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자기 상투에다 걸었어. 진짜. 그래서 껐딱 하면 이렇게 당겨지게. 안 자려고. 그 다음에 그 방법도 안 되면은 밑에다가 밤송이 있지. 책 이렇게 좀 쌓아두고 여기다 밤송이 두고서 이렇게 책 보는 거다가 끄딱 주면 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양반이 선비들이 할 일은 책 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책 보고 과거 시험 보는 거. 만약에 양반들이 책을 안 보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아, 저건 양반도 아니야 저거는. 맨날 놀고 아유 저게 무슨 양반이래.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다음에 내용입니다. 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운, 성단, 은하에 관한 책도 보고 행성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되었지요. 망원경 만드는 법과 점성학 책까지 별과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었습니다. 책 많이 많네요. 이것을 다독이라고 하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천문 동아리에 들어가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대학 동아리에 있는 또 망원경도 좋은 망원경이야. 그래서 망원경은 참고로 망원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굴절 망원경이 있고 반사 망원경이 있거든. 굴절 망원경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망원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구경이 깡패라고 이게 클수록 가격이 비싸요. 넓을수록. 네. 근데 보통 천문 동아리에서 그 예산 동아리는 이제 학교에서 예산을 좀 주기 때문에 그걸로 좀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개인이 사기에는 좀 가격이 좀 셉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면서 기대와 달리 무척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체의 모습이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뿌옇게 보이기만 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체 사진은 이렇게 오랫동안 열어두고 빛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인간의 눈이 가진 특성상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은 천체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천체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다루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지요. 특히 밤하늘의 별을 찍는 천체 사진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 기술적으로 많은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사진의 기본 원리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했죠. 제가 택한 방법은 역시 책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 책 진짜 좋아하네. 응? 우리 애들이랑 다르군요.
처음에는 서점에 있는 카메라와 관련된 책을 모두 구해서 읽기 시작해. 아, 돈도 많은 것 같아, 왠지. 망원경도 사, 책도 사, 카메라, 사진기, 카메라도 사, 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과 관련된 잡지들도 읽고 사진학과 친구들이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책들까지 찾아 읽었지요.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체 사진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지요.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잘 보일까 말까? 잘 안 보인다. 이게 본인이 이게 찍었대. 잘 안 보이네요. 반짝반짝.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 이 글의 필자가 별에 관심을 갖게 된 후 한 행동이 아닌 것은 보다 선명한 별 관측을 위해 망원경을 만들었다?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찾아 읽었고 천문 동아리에 들어가서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천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었고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의 모습에 아쉬움을 느끼고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망원경 안 만들었어요. 두 번째, 독자가 이 글을 바탕으로 진로 독서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대학교 해당 학과의 수업 교재를 구해 읽었다. 생소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좋아하는 것들을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찾아 읽었다. 가수가 되기 위해 보컬 트레이닝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반복하여 많은 연습을 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핸드폰의 기본 원리를 다룬 책을 보며 공부하였다? 아닌 건 뭐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을 쌓기 시작했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이에요? 가수가 되기 위해 보컬 트레이닝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반복하여 많은 연습을 하였다? 근데 2번이요? 생소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좋아하는 것들을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게 되겠죠? 그치? 2번이 되겠지. 그치? 생소한 분야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거꾸로 되어 있어, 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사람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책들을 보고, 그렇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전문직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본 거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었고, 네 번째는 가수가 되려고 했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을 읽은 거고, 다섯 번째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의 기본 원리를 다룬 책을 봤습니다. 근데 2번은 거꾸로 돼 있죠. 3번. 이 글의 필자가 보기의 고민을 가진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저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책 봐야죠. 자, 부모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꿈을 구체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요리책을 보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만들어보며 연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같은 꿈을 가진 친구와 함께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책 봐라 라는 얘기네. 다음 내용입니다. 끝부분 조금만 참으시오. 자,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별 사진을 찍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 리아는 스케이트 타봤니? 이은이는 스케이트 타봤어요? 스키 타봤니? 리아도? 난 스키 못하겠다라 무릎 아파가지고 한 번 타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 이렇게 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눈썰매 썰매가 재밌어. 그러니 그 분야가 재미있는지 나에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가 시켰었는데. 엄마가 시켜서 됐는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 이 김연아의 경우는. 그렇죠? 이 재능도 있었고 또 엄마가 그 재능을 또 발견하고. 그래서 엄청 하드 트레이닝 했죠? 김연아는 엄마가. 예. 무서운 엄마야.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 달라요.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나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저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중학생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천체 사진에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도 한 권의 책이었지요. 또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발전하게 해준 것도 책이었습니다. 이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참! 고등학생 때 제 운명을 바꾼 그 책의 개정판 사진은 제가 촬영했답니다. 오, 자기가 보고 이게 사진작가가 됐는데 천체 사진가가 됐는데 개정판 사진을 또 자기가 찍었네요. 참 재밌는 인연이지요. 여러분도 책과 만나 더 크고 넓은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답니다. 좋네. 행복한 어른.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를 통해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독서가 주는 장점을 이야기하며 독자들에게 독서를 권유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진로 독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독서와 비교되는 다른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독서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여 고등학생 때의 독서가 현재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아닌 건 뭡니까? 뭐게? 4번 같아요. 독서와 비교되는 다른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독서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있는데?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있는데? 있으면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골라보시오, 그러면. 응? 리아가 골라야 돼. 얘는 지금 힘들어. 5번이요?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고등학생 때의 독서가 현재에 미친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반대 상황. 반대 상황이 어디 있지? 반대 상황이? 여기 있는데? 고등학생 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반대 상황이잖아. 별에 빠지도 않았을 거고 별 사진을 찍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있네요. 있어.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있습니까? 사례를 통해 어떤 사례? 어떤 사례? 스케이팅. 그쵸?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지. 그치? 자, 독서가 주는 장점을 이야기하면 독자들의 독서를 권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얘네보다 책 많은 것이 없다. 넓은 경험을 해준다. 그렇지? 3번은 뭐였죠? 내용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진로 독서 방법. 구체적인 진로 독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우선 책을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껴가야 돼. 반드시 지문 안에서 찾아서 체크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나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서를 통해 현재 내가 가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겠어? 맞고. 필자처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게 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접 경험하는 최선이 아니죠. 예, 우선 책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선 책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게 좋고 4, 5번도 확인. 한 권의 책이 필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을 보니 독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렇고 김연아 선수가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던 것은 필자가 별에 대한 책을 처음 읽은 것과 비슷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3번 문제입니다. 이 글과 보기의 필자가 독서 가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 많은 사람이 유년 시절 접한 한 권의 책이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상상하게 해주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뭡니까? 아니,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넓혀주는. 아까 그게 어디 있었나? 이 부분이 있죠.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네요. 질문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어차피 여기까지예요. 다음 거 인쇄가 안 됐어.